새로운 시작 인천 최고의 가치 숭이 1구역 지역주택조합 총회 안내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가 어느덧 1시간 40분 정도 또 진행이 되었고요. 2부는 이제 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동안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또 채팅창에서 계속 질문을 해주시고요. 창에서도 이전에 뭐 다양한 뭐 밴드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좀 이렇게 질문들이 많았던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조합장님 모시고 같이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에서 채팅창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지금 가장 지금 또 계속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주신 부분 중에 내용을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조합장이 교체되면 현대 측에서 공사를 바로 즉시 중단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 바로 즉시 중단한다? 뭐 그거는 아니고요. 예.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저희는 아파트만 저희가 지금 조합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오피스텔 상가 계약자들 그리고 자금 집행 그리고 중도금 대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모두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는 업무 대행사가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 조합 직원 여직원 3분하고 뭐 고문님 저 5명이서 그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사비 지급이나 이제 PF 대주단한테 이제 자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급 요청을 하고 뭐 만약에 모자르면 미리 잡아놓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발생했을 때 또 저희가 미리 그거에 대한 이자도 저희가 조합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들이 원활치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뭐 이전에는 왜 이제 유튜브로 좀 이렇게 소통을 안 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이제 내용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뭐 50 이제 한 3살 먹어서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좀 뭐 친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브가 어떻게 해야지 방송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조합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뭐 조합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아침부터 현장 왔다 갔다 현대 건설 현장 가서 뭐 관리 감독하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관공서 왔다가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뭐 일 챙기기도 사실 좀 바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합 내부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직원들이 물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인허가 업무나 대관 업무 이런 모든 업무 외부 활동이나 그 설계 어떤 이 건축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저희 여직원들이 전혀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고 뭐 제 밑에 뭐 남자 직원이 있어서 그 어떤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상당히 바쁘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왜 그러면서 맨날 이러고 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왜 뭐 인력 부족해 언제까지 인력 부족 얘기할 거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조합 운영비는 그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하고 남는 금액이라고 해봤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원을 1명을 더 뽑으면 사실 아무런 경비가 남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도 정말 저도 이런 조합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는 거는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시도이자 그런 소통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분이 옆에서 이렇게 잘 리드를 해주시니까 제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스태프분들 없고 저 혼자 뭐 유튜브 라이브 키고 한다는 거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예, 좀 그런 부분입니다. 아유,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전에 이제 들어왔던 질문들 또 한번 먼저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2억, 아까 1부에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그거는 이제 예. 제가 아까 좀 전에 뭐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상치 못한 비용. 예, 요거에 예, 대해서 그렇죠. 아까 예, 좀 예상치 말씀해 주신다 못했던 비용. 하셨죠? 예. 예. 일단 현대 측에서 요구한 1차 설계 변경 공사비, 그 비용은 그 포함이 돼 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대에서 요구한 거는 설계 변경 그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착공 때 필요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굴착 전에 그 인허가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꼭 해라. 이런 거 안 하면 니네 착공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착공 전에 모든 코멘트를 다 받아서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런 용역 비용은 누구의 부담이냐? 그러는 거는 이제 또 그 계약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현대 측에 유리하게 도급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로 CCTV, 뭐 굴착 전 사업지 주변 하수관로 CCTV 조사. 뭐 이거는 뭐 인허가청에서 하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현대에서 협력업체에서 하지만 저희 보고 돈 내라 이런 거고. 3D GPR 탐사. 저희는 이제 전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철도 보호지구 행위 신고의 의견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철도청이 상당히 그 규제가 엄격하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도보 10보 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서, 네. 이 기준이 그 지하철 그 차량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30m 이내면 이게 모두 다 이제 철도 보호지구라서 묶이게 되고, 특히 이게 필지가 이렇게 길더라도 그 중에 일부만 포함이 돼도 이 모든 필지가 철도 보호지구가 됩니다. 예. 저희는 너무 가깝고 이 철도청이 원래 기준을 무시하고 통풍구 기준 30m 이렇게 뭐 요구를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지시하는 사항을 꼭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수 ASG 공사 뭐 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그건 건축위원회 이제 심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요 이제 오피스텔 창고 케이지하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추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대건설 측에 공사비를 올려달라. 공사비가 아니라 그 분양 금액을 올려달라. 분양가를 올려달라 했을 때 너무 상품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지 우리도 위에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오피스텔 창고 케이지 뭐 조합원님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좀 불만이 있으시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카탈로그에 페이지 한 페이지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분양을 위해서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에스컬레이터 추가 이거는 이제 1층 상가에서 2층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추가를 한 건데, 이 상가 이 분양자들한테도 이익이겠지만 이 조합원님들한테도 상가를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대 요청으로 추가했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추가. 이거는 착공 전에 그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하지 않으면 그 등급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건데 그래도 태양광이 제일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 추가라는 거는 그 책에 벌써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거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달라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 기타 용역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설계비 6억 2,500만 원. 이제 저희가 처음 설계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면적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면적이었습니다. 뭐 3만 평, 뭐 요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연면적이 계약 기준 연면적이 4만 5천 평이기 때문에 그 설계에서 면적을 늘린 만큼 설계 업체는 설계 면적당 공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어진 만큼 그거에 대한 설계비를 요구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철도 행호 신고 시 이 철도청에서 이 철도 감리자를 꼭 추가해라. 그거를 이제 1년치, 2년치 뭐 이 사람이 있어야 될 기간을 계산을 해서 1억 5천 이런 거고 기타 용역비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착공에 필요했던 각종 용역비들이 있는데 이제 친환경에 대한 뭐 용역비,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용역비, 그리고 풍동 실험, 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걸 또 재측을 안 하면 뭐 인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대. 풍동 실험, 그리고 철도 보호지구 이제 뭐 심의, 그리고 뭐 택지 개발 뭐 좌표도 왜냐하면 이제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예. 그리고 뭐 현대가 발파를 해서 공사는 하지만 설계 비용은 또 저희 쪽에서 내라. 그 도급계약서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 뭐 녹색 건축 예비 인증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비용이 나온 거고. 조합원님들은 뭐 이런 거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용들은 필수 사업비로서 그 착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늘 하루라도 더 땡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거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조합원님인데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다면 아무런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착공을 지냈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밴드에 제가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견적이라는 게 바로 딱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견적을 받아들여도 이제 업무 수행 내용에 따라서 그 계속 이제 견적 비용이 바뀌고 뭐 범위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뭐 변동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다 확정된 금액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타 용역 비용, 설계비, 뭐 감리비, 철거 공사비, 뭐 지작물 철거 그러니까 현장 내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수도관도 있었고, 뭐 하수관도 있었고, 그리고 전봇대도 있었고, 뭐 케이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CIP 뭐 박혀져 있는 데도 있었고, 이런 지작물 철거에 대한 이제 뭐 공사비, 뭐 그래서 이제 17억 3천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폐토석. 이제 폐토석 질문이 좀 많았을 거예요. 조합원님들. 네. 아까 1부 때도 폐토석 얘기가 좀 나와서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 폐토석을 정의하는 거는 도급 계약서에 이제 현대 측에서는 이런 토사가 나오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사토를 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치우는 것도 조합의 몫이고 이 비용도 지출하는 건 조합의 몫이다. 다만 이 폐토석 치우는데 본인 이제 현대건설에 협력 업체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견적도 저렴하니까
소개를 시켜줬던 거였고 현대건설은 이 페토석을 사실 뭐 한 달이면 다 치우고 뭐 더 빨리 치우면 뭐 한 3주 네. 이 정도에 이제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실상 이 페토석 자체의 질이 검정색 페토석으로 상당히 이제 환경업체에서 처리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예. 그런 페토석이었고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건설에서는 그냥 대충 페토석 얼마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체 부지에 그 포크레인으로 다 땅을 퍼봅니다. 퍼봐서 5m 간격이나 뭐 10m 간격으로 퍼봐요. 파서 여기에는 페토석이 몇 메다까지 있고 여기는 페토석이 몇 메다까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무덤처럼 예. 군데군데 막 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이제 페토석을 파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커멓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이런 그림을 이제 네. 용량 어느 정도 된다. 네. 이거를 저희 조합한테 한 38,000루베. 네. 루베라는 거는 1m, 1m가 1m 제곱에 이 스퀘어 그러면 육각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루베라고 하는데 네. 그 36,800루베 정도를 네. 예상치를 저희한테 조합에 보내왔고 네. 그리고 조합원님들은 페토석과 오염토를 헷갈려 하시는데 오염토는 성분 검사를 했을 때 뭐 불소나 카드뮴이나 이런 그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오염토만 처리하는 데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토사를 이제 오염토라고 하고 예. 페토석은 그런 오염 물질은 안 나오지만 이거를 뭐 쉽게 해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토사. 뭐 자갈이 뭐 이상하게 섞였거나 불순물이 섞였거나 아니면 저희 것처럼 시커멓거나 예. 뭐 썩어서 뭐 이런 흙이라든가 네. 저희는 특히 이제 집안 자체가 그 더 한 4m, 5m 내려가면 뻘이었어요. 여기가 뭐 인천 지역이 뻘이 많은데 이 뻘은 이게 그 물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뻘 위에 있는 흙들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페토석들이 많았고 이 용량을 따져본다 그러면 검정색 페토석 치우는데 이제 그 금액이 다릅니다. 예. 그냥 시커먼 거는 돈을 더 받고 예. 좀 덜한 거는 좀 덜 받고 예. 이런 건데 이 검정색 페토석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사실 검정색 페토석을 처리하는데도 이 너무 시커멓고 물에 적셔져 있다 보니까 인천 지역이나 수도권의 페토석 그 환경업체에서 하루 받고 안 받는다고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뭐 기계에 넣었는데 다 뭐 기계 고장 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페토석 처리 운반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일부러 이제 저희 현대건설의 토목 업체가 뭐 포크레인으로 떠서 이 바닥에 깔아서 말려서 물에 젖으면 안 받아주니까 말리고 그리고 조금 괜찮은 흙이 있으면 좀 섞어서 그래도 검정 페토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상태가 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지만 현대가 착공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현대건설에서 소개해 준 환경업체에서 용량을 못 맞춰서 우리는 치울 게 이만큼인데 얘들은 가져가는 게 하루에 뭐 10차, 20차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니까 견적은 같은 금액에 최대한 업체를 찾아서 붙여서 치운 게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뭐 하루에 몇 대가 나갈 수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포크레인이 하루에 상차를 할 수 있는 게 기본 100대고요. 더한다면 150대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2대가 붙으면 300대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못 치웠죠. 네. 하루에 뭐 10대 치울 때도 있고, 네. 30대 치울 때도 있고, 50대 치울 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네. 어쨌든 총 나간 차량은 2217대. 네, 그렇게 나갔고, 처리한 물량은 한 5,600톤. 뭐, 이게 톤으로 말씀드렸는데, 루베로 따지면 한 3만 루베가 좀 넘을 거예요. 그 정도 했고, 이 처리하는 비용에 네네.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고, 뭐, 예. 거기에 뭐 운반비나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차 및 대매우기 비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팠다고 그냥 놔두면 현대가 공사를 하지를 못해요. 예. 빵꾸가 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예. 그러면 뭐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또 흙을 또 대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비용들을 합쳐서 이제 29억 8,300만 원 예. 이런 비용이 나왔고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덤프 트럭도 이런 페토석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조합원님들이 이제 또 오해하시는 게 예. 페토석을 무게를 재지 않습니까? 아, 지금 뭐 그렇죠. 톤 얘기가 나오니까 예, 무게를 예. 재는 거예요. 예. 무게는 저희 현장에선 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기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25톤 차량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토목업체는 한 25톤 정도, 뭐 아니면 24톤, 26톤, 이렇게 뭐 물이 많으면 좀 더 무겁고, 뭐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 채울 때 이 덮개가 있어요. 폐기물 차량은 예. 다. 그래서 폐기물이 옆으로 흘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덮개를 채워서 나가야지만 이게 되는 거. 법이 규정이 그렇고 만약에 그걸 규정을 안 지키면 예. 뭐 또 벌금이나 뭐 과태료나 뭐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25톤 차에 이제 이 정도 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덮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넣을 수도 없고요. 예, 예. 예, 결국은 이 차가 이제 환경업체 거기 가서 차가 올라타서 이제 무게 중량을 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뭐 여기서 갑니다, 저기서 받습니다, 몇 킬로예요 이러지만 지금은 올바로라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서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조합해서 오늘 몇 대가 나갔고 무슨 차가 나갔고 차량 번호를 이제 올려주면 그 차량 번호에 한해서 환경업체에서는 무게를 달고 그럼 무게 달아서 몇 킬로가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 그 조합원님 오시고 오해하는 게 모든 올바로의 자료들은 동시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차가 들어온 시간을 맞춰서 그거 때 딱 몇 시 몇 분에 들어왔으니까 그거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몇 대 들어왔으면 그거 딱 정리해서 한꺼번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차가 안 나는 거고 예, 예. 뭐 조합원님들 중에서 그 송장을 보고 예, 뭐 예. 오해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송장이라는 거는 이게 운전기사 그 운전하시는 분들 배달 그 폐기물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뭐 저희 현장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현장 왔다가 내일은 저기 뭐 푸르지오 현장 가고 그렇죠. 뭐 내일 모레는 뭐 또 다른 뭐 건설사 현장을 가기 때문에 그냥 차량 운행할 때 들어와서 여기 현대건설 그러면 현대건설 적고 뭐 좀 아는 사람은 숭의구역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조합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는데 뭐 현대 엔지니어링 뭐 네. 현대 뭐 다른 건설회사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적었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그런 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자료를 뭐 밴드에다도 올렸지만 한번 자료를 보시면 토사 자체가 상당히 시커멓고 예. 이걸 치는데 많은 애를 먹었지 예. 이걸 갖고 뭐 어떻게 뭐 부정하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을 또 그 단톡방에서 퍼뜨리셨는데 제발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예. 뭐 제가 이런 처리를 할 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고 뭐 갑자기 와서 이거 뭐예요 이런다고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뭐 밴드에도 했지만 한 예, 번 예. 더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전에 62억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예.
저도 뭐 돈 쓰기 싫지만 이게 사업을 이제 어쨌든 시간을 줄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돈이 있다 그러면 뭐 최대한 아껴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채팅창에서 또 질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광수님 같은 경우는 질문이 예. 지금 이제 계속 질문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까 좀 답변을 첫 번째로 했던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요. 요거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보기로 2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보니까 예,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예. 그 업무 대행사 교체를 이제 비대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질문을 좀 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자료로 준비한 건 아니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좀 전에 사회자분한테 얘기 들었듯이 저희 조합은 거의 조합 직원 5명 갖고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조합들은 이제 업무 대행사라는 데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저희는 이제 조합원은 주인이잖아요. 이 사업을 끌어가는 주체고 업무 대행사는 말 그대로 대행을 해주고 도와주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뭐 편법이라도 쓰더라도 이거는 꼭 해내야 되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되니까 뭐 밀어붙이지만 또 업무 대행사는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 대행사하고도 마찰이 심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업무 대행사는 저희 조합에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지 않고 이제 어쨌든 시공사와 신탁사와 대준하고 이제 다자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사비를 주거나 뭐 이자를 주거나 사업비를 쓸 때 업무 대행사도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뭐 물론 업무 대행사를 타결을 하고 뭐 말 잘 듣는 업무 대행사를 선정해서 뭐 일 잘하는 뭐 그런 데를 했으면 또 좋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브릿지 대출을 받고 그리고 뭐 후순위 대출을 받고 시공사와 어떤 미팅을 하고 이럴 때마다 그 상대편은 은행이나 이제 시공사는 조합에 문제가 없길 바래요. 네. 혹시 조합에 무슨 소송이 있나요? 어떤 뭐 가압류가 잡힌 게 있나요? 뭐 통장에 압류 들어온 게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 지역주택조합에 이런 일로 엄청 싸워서 사업을 이게 성공률이 낮다는 게 단순히 토지가 어려서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들 때문에 싸우고 조합장하고 싸우고 업무대행사하고 싸우고 뭐 협력업체랑 싸우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주는 데나 시공사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뭐 속으로는 욕하지만 뭐 서로 그분들이 있을 때는 웃으면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조합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업무 대행사를 바꾸고 뭐 새로 선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업무 대행사를 타결하는 데에서는 뭐 일단은 반대는 안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면서 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런 생각 없이 타결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소송하죠. 예. 뭔 소리냐, 나 소송하겠다. 그럼 뭐 조합에 이제 또 소송 들어오고 문제는 이제 현대건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자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얘기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 조합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갖고 싸우고 뭐 한다는 거 그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 충분한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뭐 그런 걸 함부로 추진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둔촌 주공 같은 그런 사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예. 아까 물어보신 게 그런 내용이에요. 조합장이 예. 바뀌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예. 얘기를 할 때 이런 관계를 잘 알아야지만 이제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타결을 하더라도 새로 선정할 이유는 없다. 예. 지금 계속 네, 그런 얘기.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정도에 대한 답변은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는 질문은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또 다시 이전에 이제 좀 모아온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조합 통장 공개 관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조합 통장에 있는 돈이 좀 입출금이 되었다. 뭐 이런 예.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21년도 뭐 2월 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참 벌써 오래됐죠. 예. 착공하기도 전이고 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조합원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이게 저 서류들을 보면 지금은 저보다 더 많아졌죠. 그 자금 집행에 따른 서류예요. 네. 뭐 페이지 수로 따지면 2만 장이 넘는 서류고 거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뭐 어떤 기준이 없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닌 다 복사를 해달라라는 거는 저 자료를 다 화이트로 지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왜냐하면 계좌에는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고 계좌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러기 예. 때문에 그건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지울 수 없음에 따라 이제 자료실에 못 올리고 예. 다만 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예. 예. 열람과 복사가 필요하면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자료 지철에 대한 각서를 작성 후에 뭐 열람 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청하시는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자료가 조합 통장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셔서 열람하는 거는 항상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뭐 정보 공개를 요청하실 때 그 개인정보법을 가리지 말고 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비대위에서 저를 고소를 했고 그거가 좀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정식 재판을 준비 중인데 제 입장은 그 당시에 그 뭐 가처분 소송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적으로 했고 저희 조합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왜냐하면 저도 조합원이지만 조합원들도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이제 법원에서 준 자료라서 그거는 공개하는 게 맞다 싶어서 업무상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정보법에 이제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개인정보법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조합원님들이 뭐 제 돈이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 갖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합 이사님이 이제 그 회계 관련해서 업무를 잘 아시고 그분이 그러면 이제 기장이 다 돼 있을 거고 거래 원장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거래 원장을 자기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테니 보여달라. 예. 그래서 제가 열람을 해드렸고 그 자료를 지금도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예. 이게 거래처 원장이라는 내용이고 그게 1년마다 결산을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누구 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세무회계상 모든 걸 다 기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세무사가 빠뜨리고 한다? 뭐 그러면은 뭐 당연히 회계감사도 안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시면 뭐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예. 많은 건수는 아니고 조합을 운영을 하다 보면
조합에 돈이 없을 때가 상당히 뭐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돈이 모자르면 당장 저는 뭐 사업이 급해갖고 돈 필요한데 조합 사업을 위해서 예, 예. 그럼 제가 개인 돈이 있다 그러면 조합에 빌려주는 거죠. 예, 빌려준 거고 뭐 처음에 5천만 원을 제가 먼저 빌려줬고요. 예. 예, 그리고 추후에 뭐 조합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제가 받았고 예, 그리고 뭐 자잘하게 뭐 그 세금 낼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만약에 또 제가 카드를 썼는데 뭐 회계 처리상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 제 돈 다시 넣고 뭐 그래봤자 뭐 그것도 한 건 예, 예. 그게 몇 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21년 기준으로 이제 제가 1,100만 원을 조합에 빌려준 상태고, 예, 그렇게 지금 21년까지 회계 처리가 된 상태예요. 예. 예, 그리고 그 1,100만 원은 22년도에 대해서 돌려받았기 때문에 아직 거래처 원장이 없고, 이제 22년 거래처 원장이 나오면 그때 다 기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제 개인 정보지만 제가 동의를 해서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다른 분들은 뭐 토지주들 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돈을 지급했던 분들 예.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 이름 공개하고 뭐 계좌번호 알려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도 조합 뭐 저기 국민들의 돈으로 일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 통장 내역을 전체를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저희 조합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열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합에 오셔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뒤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갖다 놨는데 네. 뒤에 예. 엄청 쌓여 있네요. 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모든 자금의 출발은 분담금 계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통장이 뭐 몇 개가 있어도 모든 자료는 그 조합원님이 낸 돈이 들어가 있는 분담금에서 토지비가 나가던가 용역비가 나가던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물론 토지비를 그 토지주한테 직접 줄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문 이유는 우리는 그 신탁회사에 자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예. 2, 3일이 걸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금을 집행을 할 때 토지주한테 돈을 줄 때 우리한테 물어보고 주질 않습니다. 예. 그냥 자기네들 업무니까 그냥 돈을 쏴버려요. 그럼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그 사람도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는 돈 이틀 있대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저희 입장에서 아직 도장을 못 받았는데 돈은 벌써 나가버리고 예.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분담금 통장에서 조합 통장에다 옮겨놓고 이제 토지주를 만나러 가서 계약서 다 작성하고 도장 다 찍고 이제 돈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조합원님들이 조합 통장을부터 시작하실 게 아니고 분담금 통장에서 조합 통장으로 왔다. 그럼 무슨 돈이 왔느냐?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분담금 뭐 자금 인출 요청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합 통장을 봐서 이게 돈이 어디로 갔느냐 볼라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예. 매매 계약서를 보고 매매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또 의심스럽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떠봐야 됩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띄면 매매 대금이 나와 있고 그리고 틀리다 그래도 뭐 이자 관련해 취득록세 관련해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요번 자금 청구권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 모든 걸 확인해야지 한 건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에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금액이 의심스럽다.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 토지 대금
누구 토지 대금, 뭐 예. 토지 대금 중에 한 10명 이 사람들은 뭐 좀 알고 싶다. 뭐 그러면은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뭐 드리는 거고, 그 조합원님들이 또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 분담금 통장에서 뭐 개인한테 돈이 왜 나갔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이런 거예요. 조합원 가입을 할 때 뭐 이제 가계약금을 지불했다가 뭐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돈도 분담금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 만약에 조합원님이 200원을 내야 되는데 300원을 냈어요. 그럼 100만 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100원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분담금 통장에 이제 신탁사에 요청을 해서 돌려주는데, 그러려면 그걸 다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신탁사에 제출해야 신탁사에서는 자금 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신탁사에 요거 돈 주세요 한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 그거에 대한 다 증빙을 다 올린 거고, 그 증빙 자료가 저 뒤에 있는 다 영수증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 뭐 정 궁금하시면 조합에 오셔서 열람 요청을 하시고, 열람도 어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열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좀 뭐 지적질하고 뭘 좀 파헤치고자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시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뭐 이렇게 편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 없으니 뭐 그런 마음 버리시고, 진짜 이건 나 궁금하다 좀 알려줘라. 그럼 당연히 공개해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런 겁니다. 예. 네.